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냉전체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약소국들의 움직임과 냉전체제의 해체, 즉 탈냉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의 냉전체제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의 독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은 이번 영상과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영상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살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나타난 갈등을 기억하시나요?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국제사회가 자본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1세계와 사회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제2세계로 나뉘자 이들 사이의 냉전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국들을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1955년에는 인도의 총리 네루,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 중화인민공화국의 총리였던 저우언라이, 이집트의 대통령 나세르가 중심이 되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반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반둥회의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표로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여 평화 10원칙을 내세우며 자본주의 미국의 편도 아니고 사회주의 소련의 편도 아닌 새로운 세계를 형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냉전 질서에 저항하여 나타난 세력을 제3세계라고 합니다.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를 중심으로 미국, 소련의 영향력 밖에 있는 나라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3세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편 미국과 소련에 대항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제3세계가 등장한 것과 같이 유럽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미국, 소련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이 어려웠던 유럽이 이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유럽의 국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유럽의 통합을 추진한 것입니다. 먼저 1952년 석탄, 철강 등의 자원만이라도 유럽이 공유하자는 ECSC가 형성된 데 이어 1957년 로마 조약을 계기로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유럽 경제공동체, 즉 EEC를 만들었습니다. EEC의 회원국들 사이에는 자유로운 상품 이동과 서비스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6개 나라가 합류하면서 유럽의 결속력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유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 연합을 이루기 위한 초기 단계인 유럽 공동체, 즉 EC를 수립하였습니다. EC는 유럽의회와 유럽투자은행을 설치하여 단순한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정치, 법, 경제 분야에서의 통합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유럽연합, 즉 EU로 개편되었으며 EU 회원국 사이에는 유로화라는 공동화폐를 사용하기로 정하고 외교 안보 정책 등의 강력한 연합을 추구하여 미국, 소련에 대항하는 유럽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죽은 뒤 권력을 잡은 후르쇼프가 자본주의 국가와의 평화적인 관계를 추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동유럽에서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결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련 반대운동이 나타났으며 프랑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를 탈퇴하는 등 미국, 소련이 패권을 갖고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 다극체제로 변화하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면서 양극체제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냉전을 끝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더 이상 아시아의 내란 또는 침략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 국가로서 갖는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를 닉슨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또한 1971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나고야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미국 대표 선수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총리인 저우언라이와 면담을 한 것을 계기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탁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여 이를 핑퐁 외교라고 합니다. 1973년에는 동독과 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냉전 해소 분위기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냉전 해소 분위기로 미국, 소련이 주도하는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는 것을 데탕트라고 합니다. 데탕트란 프랑스어로 긴장 완화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냉전 해소를 위한 세계의 노력은 냉전의 핵심국인 미국과 소련 내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무기,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하던 소련과 미국이 전략 무기를 감축하기로 약속하고 결국 1989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지중해의 몰타에서 냉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냉전 체제가 붕괴된 가운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미국, 소련 중심의 냉전 체제가 어떻게 해소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사라진 국가, 소련의 해체 과정과 함께 사회주의 세력의 붕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주어진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